복잡하고 힘들었던 문제풀이 구간에 비해서 솔직히 새로운 개념을 소개할 때는 내가 딱히 헤비하게 문제 풀 수가 없기 때문에 이 단어는 그냥 이 이후에 남은 1시간 가량은 되게 참 뭐라 해야 될까요? 부드럽게 진행이 될 것 같아요. 그냥 1페이지 펴세요. 1페이지. 그냥 토크라고 하는 새로운 개념에 대하여 알아가는 시간이구나, 비기닝하는 시간이구나, 그 정도 관념만 가지시면 됩니다. 참고로 학교 교과서에서 토크라고 안 가르칩니다. 안 부릅니다. 돌림힘이라고 해요. 돌림힘. 뭔데 그럼 니는 토크라고 적었냐? 졸업한 전공이 기계공학과이다 보니까 도저히 돌림힘이라는 용어를 인정할 수가 없어서 그래. 저거 말도 안 되는 번역이거든. 왜 굳이 바꿨는지 내가 이해를 못하겠어. 나만 굳이 유난 떠는 게 아니고 나랑 비슷한 계열의 전공으로 졸업한 사람들은 단 한 명도 저거 돌림힘이라고 부르질 않아. 미쳤어? 토크라는 좋은 단어가 있는데 뭐하러 돌림힘이라는 개같은 소리를 쓰고 있냐, 뭐 이런 약간의 고집이고요. 솔직히 교재에 저렇게 토크라고 박아 넣었다고 해서 뒤에 문제가 생기냐? 안 생깁니다. 그냥 난 토크라고 계속 부를 거예요. 알아들으세요? 돌림힘이에요. 이게 일단 그러니까 돌림힘이라는 용어 자체도 대단히 불만족스러운 것도 있고, 개정 교육과정의 단원 배치 자체에 내가 지금 공감을 못하는 것도 있어. 알짜 힘의 존재를 갑자기 앞에 띡 던졌단 말이야. 근데 등가속도 운동은 저 뒤에 있어. 기존 교육과정의 배치가 내가 봤을 때는 훨씬 타당하고 합리적이거든. 등가속도 운동을 먼저 다 하고 나서 이제 F는 MA, 알짜 힘으로 넘어갔단 말이야. 그래서 내가 그냥 임의로 교재는 뭐 단원 배치는 교과서 따라가지만 그냥 순서는 진행 순서는 내 임의로 바꾼 거야. 이미 가속도 할 만큼 했잖아. 등가직 할 만큼 했잖아. 그거 다 하고 왔기 때문에 알짜 힘에 대해서 당신들이 일단 개념적으로 나한테 더 들어야 될 내용은 있다고 없다고? 없어. 그러니까 중반부로 바로 넘어가면 돼. 그 내가 불만 가진다는 엄청 싫어한다는 그 용어 무슨 힘으로? 돌림 힘으로, 토크라는 걸로. 기계공학이라는 전공에서는 4년 내내 4대 역학을 배우고 졸업을 시키거든요. 4대 역학을 배우고 졸업을 시키고 4대 역학의 구성이 크게 고체역학, 동역학, 유체역학, 열역학 이렇게 구성이 됩니다. 보통의 학부생들 기준으로는 유체역학, 열역학 되게 어려워하는 편이고, 솔직히 나는 동역학이 더 어렵던데. 아무튼 고체역학이 지금 니네가 배우는 물리랑 되게 닮아있는 부분이야. 물론 훨씬 더 어려운 버전으로 배우겠지. 그 토크라는 거의 존재가 뭔지를 그래서 이해하기 위해서는 약간 거기 고체역학 혹은 동역학에서 사용하는 어떤 물체의 운동을 분석하는 관점에 대해서 한 개 들고 가면 좋은 게 있어요. 지금 내가 판서를 할 내용은 그러니까 약간 대학 물리학의 관점이기 때문에 굳이 학교 시험에서는 안 물어볼 겁니다. 그냥 관점을 조금 이해를 엄밀한 물리의 관점에서 해보자라는 취지로 적는 거니까 가볍게 들으세요. 물체의 운동을 분석할 때는 관점이 두 개가 있어. 약간 이제 이렇게 용어를 이렇게 적으면 욕처럼 들릴 수도 있는데 진짜 학술 용어가 이거야. 병진 운동의 관점에서 분석하는 어떤 포인트가 있고, 다른 거 그거랑 좀 대비되는 게 뭐가 있냐면 회전 운동의 관점으로 분석을 해보자라고 하는 두 가지의 이제 시선이 존재를 하거든요. 동력학에서는 움직이는 물체의 운동에 관해서 분석을 할 때는 케이스를 되게 단순화해서 딱 두 개로 한번 분류를 해보려고 하는데, 여기 지금 휴지과 저거 괜히 세워놓은 게 아니란 말이야. 내가 만약에 얘한테 일정한 힘을 F를 가했다고 지금 가정을 해볼 거야. 그거를 가해주는 위치를 한번 두 개로 분류를 해보겠다라는 걸 보여드리고 있거든요. 현실에서는 마찰력, 공기 저항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경우는 현실에서는 없습니다. 그렇죠? 현실에는 어떤 접촉면에도 반드시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 반드시 저보다 뭐는 있기 마련입니다. 마찰력은 당연히 깔고 하는 겁니다. 지금 휴지곽이 칠판이 받침대 위에 놓여 있잖아. 그거 그래서 내가 얘를 운동을 시키는 순간, 얘를 잡고 이렇게 미는 순간 지금 이 소리가 들리는 게 다 마찰력 때문인데, 칠판 받침대에 의해서 일정한 마찰력이 반대 방향으로 생긴다라고 한번 설정을 깔아볼게. 그러니까 마찰력으로 내가 지금 주황색으로 표현해 놓은 힘과 내 손으로 억지로 가하겠다라고 하는 힘이 서로 뭐하다고? 방향은 반대인데 힘이 크기가 뭐하는 설정을 했다고? 같은 걸 했어. 그러면 알짜 힘이 있다 없다? 없겠지.
없잖아. 알짜 힘이 없잖아. 알짜 힘이 없어. 알짜 힘이 0이야. 알짜 힘이 0이니까 1번 경우든 2번 경우든 얘네는 둘 다 어떻게 운동을 할 거야? 가속도 없이 운동을 할 거야. 가속도 없이. 지금 하는 표현 나 알아듣겠지? 가속도가 없다는 걸 한글로 표현해봐. A가 0이다 한글로 네 글자로 표현해봐. 무슨 운동이야? 그 정도 전환은 지금 자연스럽게 돼야 돼. 그렇죠? 등속 운동이죠. 병진의 관점에서 해석을 하면 내가 얘를 누르는 장소를 이렇게 누르건 이렇게 누르건 어떻게 된다고 둘 다 무슨 운동 할 거라는 걸 당신들이 지식, 니네 수준의 지식으로도 다 확인할 수 있다고. 누르는 위치에 상관없이 마찰력과 똑같은 크기의 힘을 내가 얹어주면 그냥 등속 운동 할 거라는 건 무리 없이 받아들일 수 있단 말이야. 맞지? 야! 근데 경험적으로 알고 있을 거란 말이야. 물리적으로, 지식적으로가 아니라 경험적으로 알고 있을 거라고. 내가 저 휴지곽을 밑을 이렇게 눌러서 등속도 운동 이렇게 누르면 지금 스무스하게 그냥 흘러간단 말이야. 근데 내가 만약에 누른 지점 이 위쪽을 잡았어. 어떻게 된다라는 거 사실 다 경험적으로 알고 있잖아. 어떻게 되는데? 회전한단 말이야. 회전을 해요. 그러니까 일부러 힘을 더 많이 준 거 아니고 물론 섬세하게 조절을 하진 않았겠지만 이렇게 줬던 힘이나 이렇게 줬던 힘이나 똑같은 거 줬는데 지금 운동의 결과에 대단히 큰 차이가 생겼거든. 뭐를 했을 때는 회전은 안 했는데 어디를 눌렀을 땐 회전을 안 했는데 아래 지점을 눌렀을 땐 회전을 안 했어. 근데 똑같은 힘인데 단순히 뭐를 했더니 지점을 누르는 장소를 확 바꿔버렸더니 명백한 회전을 했단 말이야. 이런 거를 설명하기 위한 뭐가 그래서 있어야 된다. 이런 걸 설명하기 위한 뭐가 있어야 된다. 그렇죠. 방금 좋은 단어 나온 것 같아. 도구가 있어야 된다. 도구. 아 그래 도구가 아니라 토크. 그거를 설명하기 위한 도구로서 개발된 것이 뭐다. 그거를 설명하기 위한 뭔가 이런 큰 차이를 만들어내는 거라면 단순히 알짜 힘만으로는 안 되겠고 뭔가 추가적인 하나의 설명 도구가 더 있어야겠다라는 관점에서 도입된 그걸 뭘 한다고? 그래? 전문 용어로는 토크. 번역을 희한하게 해준 결과로는 돌림이라고 한다. 다음 페이지의 내용을 진행하는 기에 앞서 한 가지 확인할 것이 있습니다. 기하 벡터 하시는 분, 기벡터라는 건 기하 하시는 분, 벡터를 해봤다. 그러니까 선택을 했다. 지금 해야 되는 거 아니야, 근데? 여름 방학 때 해서 자신 있어? 그러면 어쨌거나 과목 선택은 했다는 거지. 근데 과목 선택만 했지 벡터를 모르면 의미가 없는데. 그냥 할게. 어차피 니네가 2학기 때 몇 개월 뒤에 분명히 할 거고 거기서 개 힘들다 이거 내가 선택 왜 했지 후회를 할 거란 말이야. 후회를 아마 할 거야. 미적분이랑 같이 한다 그러면 사람의 취향 따라 다 갈리는 거긴 한데 뭐 저는 우리 세대는 이과라면 당연히 수학에서 선택 따위가 어딨냐. 뭐 수원수투, 확통, 기하, 벡터, 미적 다 하는 게 당연한 거지라는 세대였기 때문에 나는 다 했거든요. 개인적인 경험상 저는 대수학을 좀 많이 못했어요. 대수를 확통도 못했고 뭐 미적도 못했던 것 같은데 개인적으로 졸라 잘했던 건 기백을 좀 잘했어. 잘난 척하는 거 맞아. 내가 공간 지각 능력은 좀 타고난 거 맞거든. 그러니까 애들이 못 보는 그 각도 있잖아. 상상해서 봐야 되는 각도. 그냥 난 봐서 풀었단 말이야. 그러니까 아마도 니네 대부분 그럴 거야. 안 보일 거야. 안 보일 거고 그렇기 때문에 스트레스 많이 받을 건데 어쩔 수 없을 건 뭐 적응해야 되고. 일단 뭐 우리가 해야 될 물리, 고등물리에서 그렇게 공간 시간 능력이 요구되는 건 없는데 나중에 가서 어차피 그래서 몇 개월 뒤에 굉장히 당신들이 그렇게 하시게 될 용어가 있을 거라서 그거를 잠깐 미리 소개하는 차원으로 해볼게요. 이 페이지에 보시면 일단 새로운 기호가 한 개 튀어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수식이 위아래 두 개가 배치가 되어 있는데 내가 이 페이지에 내가 처음에 교재 만들 때 너무 급하게 만들다 보니까 사실 좀 뭐 신경을 많이 써야 되는 걸 못 써가지고 사실 수식 사이즈도 좀 조절을 못해서 그랬거든. 수식이 위에 있고 한 개가 밑에가 중간에 하나 있잖아. 뭐가 더 중요하게? 밑에 게 훨씬 중요하다. 위에 게 안 중요해요. 솔직히 그다지 중요하지 않은데 사이즈를 보면 그게 존나 중요한 것처럼 돼 있잖아. 반대야. 밑에 게 중요해. 밑에 게 훨씬 중요하기 때문에 밑에 거 기준으로 설명을 할 거야. 새로운
공식을 수식을 봤으면 당연히 수식을 구성하고 있는 모든 항의 의미들을 항의 한글 뜻을 다 알아야 될 거 아니야. 파악을 해야 되겠지. 일단 읽는 방법부터 얘기합시다. 이걸 토크의 기호라 불러요. 토크의 기호. 토크의 기호인데 나도 왠지는 모르겠는데 아무튼 그리스어에서 사용하는 어떤 기호를 가지고 와서 발음은 뭐라고 하냐면 토크를 안 하고 타오라고 해요. 타오. 그래서 토크를 부를 때는 타오는 RF 사인세타다 이렇게 부르면 쟤 좀 배웠네 이제 이런 게 된단 말이야. 타오 이꼴 RF 사인세타. 그러면 토크다. 나머지 세 개는 뭔데? 힘이겠지. 아니 뭔데를 납득을 하시는 과정에서 대단히 지금 도움이 많이 되는 그림 하나가 튀어나와 있습니다. 그죠? 지금 어쨌거나 이 토크라는 도구는 병진 운동이 아니고 전부 다 무슨 운동을 설명하고자 튀어나온 도구이기 때문에 회전 운동을 설명하고자 튀어나온 개념이기 때문에 회전하는 물체에 대해서는 반드시 전부 다 뭐가 정의가 되어 있어야 돼? 회전에 중심이 정의가 되어 있어야 돼. 앞에 요 수식어도 솔직히 필요 없어. 단어가 딱 저거 엑시스라는 영어 단어 하나로만 제시가 되어 있더라도 어련히 그 물체는 뭐가 있는 거란 말이야. 뭐를 하고 있는 거란 말이야. 회전을 하고 있는 거란 말이야. 회전하는 모든 물체는 당연히 다 뭐가 있어야 되는데 축이 있어야 되잖아. 그지? 행위 같은 거. 그런데 그러면 축이 있다. 어쩌라고? 막대가 지금 사례로 나와 있는데 그 막대에다가 어느 작용점을 잡아서 어떻게 힘을 다소 저렇게 비스듬한 방향으로 작용을 시켰을 때를 가정을 할 것이다. 내가 지금 용어를 자연스럽게 뭐라고 썼냐면 작용점이라고 썼어. 막대 내부의 어느 특정 위치를 잡아가지고 거기에 힘을 억지로 가해서 물체의 운동을 일으키겠다라는 얘기를 했단 말이야. 지금 맞죠? 근데 걔를 일부러 비스듬하게 잡아 올렸기 때문에 막대와 힘에 해당하는 화살표 사이에 자연스럽게 뭐가 발생을 했어요? 각도가 들어갔어요. 각도 변수 세타가 들어가게 됐어요. 여기서 그러면 R이라고 하는 개념은 뭐를 나타내는 거냐? 어디와 어디 사이의 직선 길이 차이. 축이라고 해당한 축에 해당하는 점과 작용점에 해당하는 두 포인트 사이에 측정한 직선 길이 차이를 그걸 뭐라 그러는데? 그거를 R이라고 부른다. 뭐 전문 용어로는 회전팔 이렇게 용어가 나와 있는데 이것도 별로 마음에 안 들어. 그냥 난 거리라고 쓸게. 거리. 뭐와 뭐 사이의 거리값. 축과 작용점 사이의 거리값. 눈치가 대단히 조금 많이 민감하시고 빠르신 분이라면 저거 왠지 구조가 어디서 본 거랑 유사하다 이 생각 정도는 하면 되게 좋거든. 뭐랑 되게 비슷하게 생겼냐 이 수식, 이 공식. 맞게 대답하시는 분 두 정도 드릴게요. 얼마 전에 파리스 빗대라는 제빵 과자점인가 거기서 파는 거 먹어봤는데 크기는 존나 큰데 맛있는 있더라 확실히. 야 누구랑 되게 비슷하게 생겼어. 월크랑 되게 비슷하게 생겼어. 일이랑 되게 비슷하게 생겼어. 워크 공식 뭔지 기억나? 뭐 있잖아 그 예시로 든 게 나 말고 전국에 누구에게 설명을 하라고 하든 항상 예시로 보여드릴 거라고. 캐리어 끄는 거 될 거라고. 캐리어 끄는 거. 캐리어 끌 때 발생하는 일이라는 건 내가 캐리어에 해준 일이라는 거는 캐리어에 해준 일은 힘이 비스듬하게 작용을 했을 때 어차피 걔 이동은 어디로 할 거니까 바퀴에 끌려서 수평적으로 할 거니까 힘과 거리 화살표 사이에 뭐가 발생하면 무조건 또 세타가 발생한다는 얘기를 하면서 이때 들어간 일의 공식이 fs 코사인 세타다라는 말을 했단 말이야. 뭔가 구조가 되게 유사하다 이 정도 체감은 지금 하시면 좋다고. 힘과 거리와 종류 다른 두 삼각함수의 조합이다라는 대단히 유사한 특징들이 지금 딱 배열해놓고 보니까 보인단 말이야. 전문 용어 잠깐만 쓸게요. 저런 걸 뭐라 하냐면 위에 있는 애를 벡터의 내적이라고 합니다. 밑에 있는 애를 벡터의 외적이라고 나중에 아마 배우실 겁니다. 아니다 이제 기하에서 외적은 안 배우는. 외적은 안 배운다는 얘기가 언뜻 들은 거 같고 내적은 반드시 배울 거야. 나중에 가면 쓸게 쓸 거니까 내적을 공식을 쓸 때는 집어넣는 삼각함수가 코사인이다 사인이다 그것만 그냥 기억해. 코사인이다 그것만 기억해 간단하게.
지금 이 얘기는 약간 물리 과목을 오버해서 수학스러운 얘기를 잠깐 한 거고 어차피 유관 과목이니까. 근데 이제 개념상으로는 이게 정확한 표기가 맞아. 개념상으로 토크는 축과 작용점 사이 거리에다가 힘과 사인 값을 곱한 것이 맞거든. 실질적으로 근데 얘도 그랬잖아. 얘도 워크도 그랬잖아. 코사인 값이 1이 아닌 경우 본 적 있었어.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없었지. 마찬가지야. 얘도 사인 값을 전부 맞춰줄 거야. 뭐로? 1로. 사인 값을 전부 1로 맞춰줄 거야. 근데 그 정도는 이과니까 그 정도 이제 소통은 이제 바로 돼야 돼 사실. 사인 세타가 1이니까 내가 보게 될 경우는 전부 뭐겠구나. 힘과 이 거리가 힘과 거리 하나표가 서로 뭐 하는 경우만 나는 보게 될 거구나. 서로 직교하는 경우만 보게 될 거구나. 그 정도 소통은 지금 되고 있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세타가 몇 도일 때만 볼 거다. 세타가 몇 도일 때만 당신들한테 계산이 요구가 될 거다. 90도인 경우만 계산이 요구가 될 거다. 여기 이게 그리고 이제 기왕에 물체의 운동을 분석할 때 관점을 우리가 뭐로 잡기로 했으니까 뭐로 보기로 했으니까 병진 운동만 볼 것이 아니고 무슨 운동도 함께 보기로 했으니까 회전 운동도 함께 보기로 했으니까 이것도 약간 좀 학문적으로 들어가자면 병진 운동에서 가장 중요하게 취급했던 대상 중에 하나가 속도, 가속도, 힘 이런 건 다 부차적인 문제고 사실 어떤 물체의 운동을 수학적이고 과학적으로 정확하게 기술하려면 일단 가장 먼저 시급하게 필요한 게 뭐게요? 내가 그린 거예요. 네가 그린 거에 뭐라 하는데 좌표 평면 이전에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거예요. 뭐라 그러게? 일단 그 공간에 뭐를 먼저 정의하는 작업을 꼭 해주셔야 돼. 방향을 결정하는 작업을 먼저 해주셔야 돼. 좌표 평면 2차원 나와서 방향을 결정한다는 건 뭐 사실 간단하잖아. 오른쪽을 뭐라고 보는 순간 양수 방향이라고 보는 순간 자동으로 왼쪽은 뭐가 되는 거? 음수가 되고 일반적인 관습, 일반적인 매너를 따라서 위쪽을 플러스로 보는 순간 자동으로 아래쪽은 뭐가 되는? 마이너스 방향으로 설정이 되는 이러한 좌표에서의 방향 세팅의 어떤 관습이 병진 운동에서 적용이 됐었단 말이야. 그럼 마찬가지로 누구한테도 적용이 돼야 돼. 회전 운동에서도 적용이 돼야 돼. 토크라는 도구를 기왕에 사용할 거라면. 근데 여기가 좀 재밌어. 단순 좌표 평면상에서 회전 운동의 방향을 설명하라 그러면 이거 뭐라고 설명할래? 저거 X 방향이야, Y 방향이야. 저 연두색 화살 안 그려도 픽이 안 되는데 그냥 들어. 야 이거 X 방향이야, Y 방향이야. 표현이 불가능하잖아. 왜 불가능한데? 올라가니까 Y잖아. 아니 그럼 계속 올라가는 게 아니고 나중에 뭐 할 건데? 내려갔다가 다시 오른쪽으로 갔다가 여기서 왼쪽으로 가는데 섞여 있잖아요 막. 저거는 가로 세로 관점으로 표현을 할 수 있다고 산다고 못해. 그렇기 때문에 뭐 회전 운동 역시도 마찬가지로 뭐의 구분이 필요한 것은 맞지만 플러스와 마이너스의 구분이 필요한 것은 맞지만 평면상에서 표현하면 이런 운동이거나 이런 운동이 되는 거를 우리가 단순히 오른쪽, 왼쪽, 위쪽, 아래쪽을 기준으로 양수, 음수를 나눌 수가 없단 말이야. 고민 끝에 그래서 나오게 된 대안이 뭐냐? 그냥 뭐로 표현합시다. 직관적으로. 시계 방향이다. 그거에 반대되는 방향은 뭐야 그럼? 반시계 방향이다로 두 가지로만 표현을 합시다. 나는 누가 처음 제안했는지는 모르겠으나 대단히 합리적이고 대단히 타당한 어떤 부호의 표기 체계가 이 토크에는 회전 운동에는 잡혀있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오른쪽이 플러스고 왼쪽이 마이너스다라는 이 기준이 있잖아. 절대적이야, 안 절대적이야? 절대적인 건 아니야. 전 세계 어느 수학 교육 현장에 가더라도 다 똑같이 쓰는 건 맞지만 그건 일반적인 관습이 그렇다 이거고 내가 문제 풀이를 할 때 필요하다면 적절하게 뭐 하는 거 정도는 허용이 되는데 방향 바꾸는 거 정도는 허용이 돼. 그지? 난 그냥 이 문제 풀이에 필요해 보여서 왼쪽을 플러스로 놓을게요. 괜찮다고. 다만 놓을 때 뭐는 꼭 지켜져야 돼. 그러니까 여기가 플러스가 되고 여기가 마이너스가 돼야 된다. 그런 게 정해져 있는 건 아닌데
바꾸는 건 얼마든지 허용되긴 되지만 그거 바꿀 때 반드시 지켜줘야 되는 절대적인 원리 원칙이 뭐라는 얘기다? 뭐는 꼭 지켜야 돼? 일관성은 꼭 지켜야 돼. 일관성은. 한 번 내가 시계 방향 어떤 특정 문제 풀 때 한 번 시계 방향 플러스로 놨어. 그 다음 같은 문제에서 다른 소재에 뭐 분석하는데 갑자기 거기서는 반시계 방향 플러스로 놓겠다. 이거 된다고 안 된다고? 안 된다고. 일관성만 유지하면 돼요. 그러니까 절대적인 그런 건 있다 없다? 여기는 없다. 물론 뭐 공대를 가면은 하지만 절대적으로 국제적으로는 이제 일반적인 관습이 뭐다? 얘가 플러스고 얘가 마이너스인 게 일반적인 관습이 있는 제본들 이렇게 교수들이 얘기를 하겠지만 뭐야 뭐 공대 가서 보시면 되는 내용인 거고 특히 고등물리 수준의 어떤 문제들을 풀이하는 데 있어서는 딱히 뭐 하다? 그다지 필요하지가 않다는 거는 제가 보장을 해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러면 실질적으로 계산상의 요구되는 공식은 사인의 존재를 사실상 배제하고서 봤을 때 토크 이거를 우리 교과서상 표현으로는 뭐라 한다고? 회전팔이라 안 됐죠. 그러니까 토크의 크기는 회전팔 곱하기 뭐랑 같다는 거야? 힘을 곱한 것과 같다는 거니까 참 쓸데없고 의미 없는 질문인데 뭐를 물어보냐? 이거를 키우려면은 뭐를 키워야 됩니까? 라는 이런 되게 이상한 질문에도 종종 나오는 편이란 말이야. 뭐 하면 되겠어? 쟤 키우거나 쟤 키우거나 둘 다 키우거나 하면 되겠지. 뭐 그런 당연한 질문들. 개인적으로 개념을 더 이상 제가 자세하게 설명할 어떤 의지를 가지고 있지는 않아요. 여기는 있지 않습니까? 분량 자체가 작은 것도 좋기는 한데 이쪽의 역학에 비해서 분량도 작고 나오게 되는 문제들에서의 난이도도 절대로 이 뒤쪽에 있는 아주 뭐 비율을 그렇게 예술적으로 잡아서 풀어야 되는 문제들이 안 나올 겁니다. 거꾸로 말하면 풀이하는 방식들이 일반적으로 비율을 잡는 것보다는 뭐에 좀 치중이 되어 있을 거냐면 계산에 더 치중이 되어 있을 거예요. 계산에. 그래서 계산 예제들을 어떻게 적용을 하면 되는가만 우리가 납득을 하면 되기 때문에 바로 18쪽에 있는 2번 문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막대에 작용하는 돌림힘의 크기를 물어보고 있거든요. 축은 여기 있고 양쪽에 지금 F와 EF라는 힘이 각각 작용을 하고 있단 말이야. 지금 시계 방향과 반시계 방향이라는 두 개의 방향이 회전 운동 관점에서는 존재한다라는 사실을 저한테 일단 들으셨으니까 그 정도 판단은 할 수 있어야 될 것 같아. 아? 토크 크기를 바로 계산해보라고 하면은 왼쪽에서 발생한 토크는 얼마라는 거야? 그냥 FR이지 뭐 그냥 나와 있잖아. 저 보라색으로 내가 대차게 그어준 화살표는 그러면 가리키는 회전의 방향이 누가 봐도 시계야 반시계야? 시계지. 오른쪽에 있는 빨간색 EF는 거리와 본인의 힘의 크기를 조합을 해봤더니 왼쪽에 얼마가 나와? 몇 배가 나와? 4배가 떴어. 4FR이라는 토크를 발생시켰어. 맞죠? 4FR이라는 토크를 발생시켰고 그것의 방향 누가 보아도 명백히 반시계야 시계야? 반시계야. 그러면 저 FR과 저 4FR은 서로 뭐 하겠어? 서로 차감시키겠어? 서로 더해지겠어? 서로 빠지겠지? 빼지겠지? 그러니까 그냥 단순하게 그래요. 답이 3번이군요. 대답을 하면 된다고. 이 예제 한 개 보고서 와 이거 뒤에 거보다 훨씬 잘 맞네 훨씬 더 괜찮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게 안 되겠지. 당연히 안 되겠지. 뭐 저 정도 근데 몰라 이건 보장은 못합니다. 이거는 어차피 선생님들이 기존 물원으로만 계속 출제를 하던 관습이 남아있을 것을 기대한다면 솔직히 이게 원래 사전적으로는 물수 내용이거든요. 물수 내용인데 내려온 거란 말이에요. 낼지 안 낼지를 몰라. 솔직히 첫 시험 쳐봐야 알 것 같은데 내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그다지 이 소재로는 어렵게 안 내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을 하고 있어. 3번을 한번 계산해볼게. 얘도 마찬가지로 간단하게 시소를 타고 있어.
어른이 있고 어린이가 있는데 중력과 속도는 아이 계산상의 편의를 맞춰주시겠다는 목적으로 9.8이 아니라 10m/s 제곱으로 맞춰주셨습니다. 그러면 따라서 시소의 왼쪽 끝에서 I가 발생시키는 무게, I가 발생시키는 본인의 중력값은 몇 뉴턴으로 바로 표현하셔야 돼요. 20이라고 말하면 이제 맞아야 되고, N은 200뉴턴을 발생시켰어. 맞지? 오른쪽에 어른은 몇 뉴턴을 발생시켰어? 몇 뉴턴 발생시켰어? 600뉴턴 발생시켰어. 그지? 근데 애가 회전축으로부터 앉아있는 I가 앉아있는 자리까지의 거리는 몇 미터고? 0.5미터고 어른이 앉아있는 거리까지는 자리까지는 거리가 몇 미터야? 1미터야. 그럼 아까 얘기했던 단순 계산 또 하면 될 것 같아. 이거는 반시계 방향 토크가 나올 건데 반시계 방향 토크의 크기가 얼마로 계산될 거다? 300. 단위 조심해. 단위 뭐라고 쓸 거냐면 뉴턴미터라고 쓸 거야. 단위는 그냥 그대로. 토크는 뭐 하는 거니까 두 개 곱한 거니까 단위도 그냥 그대로 붙여서 뉴턴미터라고 쓸 거야. 뭔가 또 눈치가 조금 빠르신 분들은 나 저거 뉴턴이랑 미터 곱한 거에서 본 거 같은데 라고 대답을 하실 수도 있어요. 역시 어디서 봤어요? 일에서 봤어요. 워크에서는 코사인 떼고 보면 이건 안 적어도 되는데 아무튼 여기서 뉴턴과 미터의 조합이었지 않습니까? 뉴턴과 미터를 조합했더니 좌변에 일의 단위가 뭐가 나왔죠? 줄이 나왔죠. 그러면 난 눈치가 빠르니까 토크 단위도 당연히 뭐겠다? 줄이겠다 라고 생각을 하면 그건 오해야. 그건 안 돼. 왜 안 되는지를 사실 엄밀하게 설명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게 벡터 내적과 벡터 외적의 차이거든. 내적에서는 단위 이거 내적이랬어. 아까 외적이랬어. 내적이랬어. 벡터 내적은 단위 합치는 거 가능해. 벡터 외적은 단위 합치는 게 불가능해. 그래서 쟤는 그냥 쓸 때 뭐라고 쓰는 거야? 뉴턴미터 병기해서 쓰는 거야. 뭐 이건 안 물어볼 거야. 어차피 학교에서 그 내용 물어보려면 팩터를 네가 알고 있다는 전제를 알려야 되니까 안 물어볼 거지만 차이점은 아셔야 되고 혹시나 서술형에서 토크 단위를 대문자 J로 쓰는 대참사가 일어나서 그래서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토크 단위는 줄이 아니다. 줄이 아니고 뭐라고? 뉴턴미터야. 그냥 그대로 읽으면 돼. 그래서 300뉴턴미터의 토크가 I가 발생을 시켰어. 어른이 발생시킨 토크가 얼마야? 600뉴턴미터를 반대 방향으로 발생을 시켰어. 이 사람이 시계 방향일 것이고 I가 지금 반시계 방향이니까 고르셔야 하는 답은 뭐 그대로 2번이다로 쉽게 결론이 날 것 같아요. 지금 저 문제가 어려워서 자꾸 푼 게 아닌 겁니다. 보세요. 이 문제, 이 소재, 이 그림 그대로 살려서 뭐로 좀 질문을 변주시켜 볼 거냐면 그러면 이 순간에서부터 이 비디오를 재생시키면 바로 뭐가 될 거라는 걸 이제 우리가 알았어. 시소가 계속 이렇게 수평 유지할 수 있어? 아니면 기울어질 거야? 기울어질 거야. 오른쪽으로. 어른의 토크가 이겼으니까. 맞지? 그럼 질문을 바꿔서 이렇게 변주를 해보자. 너 때문에 지금 안정성이 안 지켜졌잖아. 너 때문에 스테이블하지가 않잖아. 나는 근데 스테이블한 시소를 원한다. 나는 좀 안정적으로 수평이 유지가 되는 시소의 모습을 보고 싶다라고 질문이 바뀐다. 그러면 만약에 이 시소가 뭐의 평형을 이루고자 한다면 회전 운동 관점에서의 평형을 이루고자 한다면 회전 평형을 이루고자 한다면 오른쪽에 앉아야 할 인간의 질량은 얼마요? 계산이 돼야 되는가? 얼마로 계산이 되어야 하는가? 회전 평형 말하는 김에 힘 평형이라는 단어하고도 한번 비교를 해봅시다. 야 여러분 이게 과목이 몰리잖아요. 언제까지 한글 쓸래? 말로, 언어로, 영어로 한글로 표현을 할 수 있는 게 있으면 그걸 죄다 뭐 하고 싶어하는 게 이 과목의 당연스러운 특성이야. 수식으로 축약시키고 싶어, 간소화시키고 싶어하는 게 당연한 특성이어야 돼. 물론 고등학교 물리에서는 좀 과한 표현일 수도 있겠지만 힘 평형이라는 거는 조금 이제 엄밀하게 그리고 포근하게 이과스럽게 표현하면 뭐라고 표현할 수가 있냐면 알짜 힘이 0이다로 표현을 할 수 있어. 알짜 힘이 0이다라는 걸 엄밀하게는 뭐라고 쓴다고?
시그마 F가 0이다라고 써. 수열 뜻하는 거 아니고 그냥 나와 있는 힘들 다 뭐였다는 뜻이야? 다 합쳤다는 뜻이야. 그치? 이제 슬슬 이과스러운 소통들이 되잖아. 그러면 밑에 있는 거는 마찬가지 형식이거든. 형식 자체는 시그마야. 뭐의 시그마가 0인 걸 우리가 회전평형이라고 하게. 알짜 힘이 0인 걸 힘평형이라고 했어. 그럼 지금 들었어. 뭐가 0이어야지 회전평형이라고. 토크가 0이어야 돼. 그지? 그러니까 한글로 표현을 하면 알짜 뭐가 토크, 알짜 토크, 알짜 타워가 0이다, 시그마 타워가 0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한글로 표현하면 그게 뭐다? 걔 그거 회전평형 맞춰져 있다 이 소리를 하고 있는 거야. 약간 그러니까 비교해서 납득하면 비교해서 머리에 저장하면 좀 좋을 것 같아. 결국 뒷단원의 등가직과 힘 그리고 에너지, 장력 이런 소재들은 평형을 깨는 게 보통의 목적이어서 평형을 유지시키는 게 보통의 목적이었어. 다 깼었어 사실 깼었어. 그러니까 가속도 운동을 한 거지. 맞잖아? 이거는 깨는 게 목적이야. 출제 소재로서 사용하고 싶으면. 다행히 지금 단원에서는 주 목적이 뭐냐? 물어보는 방향이 거의 다 정해져 있어. 주로 어디로 물어볼 거냐? 오히려 이런 문제, 이런 질문이 좀 생소한 편인 거고 거의 대다수의 질문이 어디를 향할 거다, 어디를 가리킬 거다. 그래서 토크 평형, 회전 평형에 맞춰지려면 조건이 어떻게 세팅이 돼야 되는데요? 라는 걸로 물어볼 거야. 알았어? 그러니까 실제로 내가 지금 예제로 보여드린 간단한 질문처럼 형태가 바뀔 거라고. 개인적으로 그리고 그 방향이 옳다고 생각해. 그게 맞아. 왜 맞게? 왜 맞게? 왜 맞게? 그래야지. 그러니까 이 단원에서는 질문의 방향이 토크 평형이 되는 조건을 찾으시오가 돼야지 뭘 쓸 거기 때문에 뭘 쓸 수 있어서 내가 좋아하는 비율을 쓸 수 있어서. 다른 이유 없어요. 그래야 내 취향에 맞아요. 그래야 내 취향에 맞아요. 어이! 원하는 지금 변주된 질문이 뭐였는데 저쪽에 1.5m 떨어진 아이하고 뭐를 맞추기 위해서 회전의 평형을 맞추기 위해서 오른쪽에 앉아야 될 이 물건이라는 거 사람의 질량이 얼마였냐 됐잖아. 맞춰지려면 그게 몇 대 몇이면 된다는 건데 토크 평형이 맞춰지려면 왼쪽에서 토크는 이거 곱하기 이거잖아. 오른쪽에서 토크는 이거 곱하기 이거잖아. 그럼 평형이 맞춰지려면 이 길이의 비율과 힘의 비율이 서로 뭐 하면 된다는 얘기를 저 사람 취향상 또 할 것 같아. 또 반비례 하면 된다는 얘기 하겠지. 그래. 그러니까 얘 중력 몇 대 몇 비율이 나오면 된다. 2대3 비율이 나오면 되니까 그러니까 지금 어른보다 질량이 뭐 한 딱 절반 적은 인간이 오셨을 때 뭐가 맞을 것이다. 뭐가 맞을 것이다. 토크 평형이 맞춰질 것이다. 주로 저런 형태로 문제가 출제가 그리고 될 것이다. 쉽죠 그래도. 어쨌거나 쉬워요. 그러니까 오해하시면 안 되는데 이게 뒷단원보다 쉽다 절대 아니고 아직은. 뒷단원보다 쉬운 거 맞다 근데. 뒷단원보다 쉬운 거 맞고 킬업급으로 비교했을 때는 근데 이제 3번에 그럼 조건 한번 잘 관찰해봐. 3번 문제 조건에서 사실은 좀 현실에 가능하지 않은 불가능한 조건, 이상적인 배려가 섞여 있었기 때문에 이게 이렇게 니네 귀에 부드럽게 들릴 수 있었을 거야. 현실에서 가능하지 않은 무슨 조건? 시소 질량이 없는 시소라는 건 세상에 존재하지 않을 거 아니야. 질량 없는 막대는 없을 거 아니야. 튜토리얼용으로 쓰기 위해서 따라서 3번에서는 시소 질량, 막대 질량을 처음에는 무시하는 경우로 당신들한테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맞죠? 그럼 현실로 한번 가봐야겠죠. 현실로 7번에 있는 그림으로 잠깐 봐볼게요. 아닌데 얘도 막대 질량 무시 안 해. 야 7번은 그럼 바로 풀어봐.
남은 사람. 나왔어? 손가락 들어봐. 네. 일단 답은 4번으로 나오면 되고, 얘도 역시 소프트한 문항이고 그냥 딱 예제용으로 쓸만한 문항인데 사례로 잡기엔 참 좋은 것이고, 그러니까 일단은 비율 2대 1이라는 저 사람이 좋아하는 그 소재를 또 사용해서 니네가 뭐라고 대답을 할 거야. 여기 사람 손이 누르는 힘이 200N이다라는 건 대답을 할 거야. 그림에 보고 계신 막대는 설령 질량을 무시한다는 불가능한 조건이 가해지긴 했으나 아무튼 간에 평형이 지켜져요, 안 지켜져요? 지켜졌죠. 근데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단원이 소재가 토크라고 해서 평형이 의미되는 게, 평형을 의미하는 게 전부 토크 평형만 있느냐? 아니란 말이야. 저 막대는 토크 평형이 지켜진 거 맞아, 아니야? 회전을 안 하니까 토크 평형 지켜진 건 맞잖아. 힘 평형은 지켜졌어, 안 지켜졌어? 지켜줬어! 지켜줘야 돼. 만약에 안 지켜줬으면 저 막대 뭐 해야 돼? 위로 뜨거나 밑으로 깔아앉아야 돼. 둘 다 안 했잖아. 그러니까 뭐 하다는 건데? 사실상 뭐 하다는 건데? 언급을 내가 안 하고는 있지만 어련히 자연스럽게 뭐도 지켜줘야 된다는 거야? 뭐도 지켜줘야 된다는 거야? R자인 0이다도 지켜지고 있는 상태라는 거잖아. 맞지? 근데 이러면 그림이 여기서 끝나게 되면 말이 돼요, 안 돼요, 그게? 안 돼요! 저렇게 끝나면 쟤는 몇 뉴턴의 R자면 밑으로만 받아야 돼. 300뉴턴의 R자면 아래 방향으로 받아야 되잖아. 근데 그냥 추락 안 하고 사람 얻기 위해서 버텨지고 있다고. 그 얘기가 그건 무슨 소린데? 사람의 어깨가 이거를 지탱해주고 있는 힘이 얼마나 그 소리야? 300뉴턴이라는 소리야. 그러니까 기억이 아니다, 이거는 되게 잘들 찾으셨고, 작용하는 토크의 합이 0이니까 회전을 안 하고 있다, 이것도 잘 찾으셨다면 니은이 이제 뭐가 되면 된다고? 동그라미가 되면 되는 거죠. 왜 동그라미죠? 엄밀하게 들어갔을 때. 야, 왜 굳이 쟤는 또 엄밀하게라는 용어를 썼을까? 지금 내가 그림에 표현한 연두색 300뉴턴은 누가 누구에게야? 막대가 어깨에게야? 어깨가 막대에게야? 어깨가 막대에게야. 근데 니은이 물어본 건 뭔데? 막대가 어깨에게잖아. 맞아, 안 맞아? 맞지, 근데 사실. 엄밀하게 얘는 어깨가 막대를 받친 힘이지만 그거나 뭐 해야 되는 거니까 같아야 될 거잖아요. 같아야 돼요. 지금 내가 말한 게 뭔데요? 5글자로. 작용 반작용이니까 같아야 될 거 아니야. 그래. 그러니까 니은이 맞다고 대답이 나와주시면 되는 거. 내가 저기 풀어야 될 예제의 사례를 한 게 잘못 잡았던 것 같기는 한데, 자, 그래서 진짜 이제 현실의 사례로 가볼게요. 현실의 사례 문제 8번에 보시면 뭐 같이 풀 거니까 바로 풀지 마시고, 이제 있지 않습니까? 현실로 돌아가자. 현실로 돌아갔을 때 뭐가 있어야 된다? 내가 사용할 소재가 막대든 나막대가 아닌 다른 어떠한 물체가 되든 반드시 뭐는 있다, 기본적으로. 질량 없는 물체는 세상에 존재할 수 없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 간단한 그림에서 막대의 왼쪽 끝부분에 30N의 중력이 작용하고 있다는 건 알겠고, 그거 외에 오른쪽에 균형추 역할을 할 수 있는 어떠한 물체도 지금 나와있지를 않은 상태이지 않습니까? 맞죠? 그렇다면 여기를 축으로 잡았을 때 막대의 질량은 m이라고 무시하지 말으라고 직접 요구를 해줬단 말이야. 그렇다면 나는 이제 뭘 찾아야 돼? 이 막대에서부터 작용하는 중력은 분명히 있다는 건 알겠어. 토크 평형을 계산하려면 뭐가 있어야 되는데? 중력은 있어, 힘은 있어, 뭐가 있어야 돼? 거리가 있어야 돼. 거리가 있어야 돼. 그러니까 축으로부터 누구까지의 거리는 문제에서 직접 알려줬어. 저 왼쪽에 30N까지의 거리는 알려줬잖아. 얘의 거리를 안 알려주고 있단 말이야. 중력이 mg가 작용한다는 건 내가 알겠다. 근데 중력이 작용하는 위치가 정확히 어디냐? 어디냐? 막대 내부에 어디냐? 라는 질문이 나오거든. 근데 아직 그 용어를 듣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니네가 왠지 상식적으로 어디를 찍고 싶어 되게? 중점 찍고 싶지. 그리고 그게 맞아. 맞아. 어디에서는 맞게. 어디에서는 어디까지나 고등학교 물리에서는 맞아. 이 표현 그래서 되게 중요할 거야. 이 표현 엄청 중요해.
어차피 고등학교 물리에서라면 저 조건 안 깔리는 경우가 없다고 내가 보장을 할 수 있어. 막대 내부의 물질의 분포가 막대 내부 밀도가 뭐 할 것이어야 뭐 하여야 한다. 균질해야 한다. 균일해야 한다. 용어가 너무 고급스럽진 않지. 균일 균질이 뭔 뜻인데? 막대 내부의 질량 분포가 뭐하다는 뜻이야? 고르다는 뜻이야? 고르지 않다는 뜻이야? 고르게 잘 퍼져 있다는 뜻이야. 물론 저것도 현실적인 조건 아니야. 현실에선 불가능할 거야. 뭐 저기 뭐지? 보통 안균질한 현실 막대의 사례로 보통 많이 나오는 게 야구방망이거든. 야구방망이 형태가 어떻게 생겼는지 구체적으로 아시는 분들 많이 없겠지만 실제로 가운데 부분이 좀 얇고 공을 때려야 되는 부분이 많이 두꺼워요. 이런 걸 무슨 상태라고 한다? 불균이란 상태라고 한다.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야구방망이를 가지고 여기 손가락을 받쳐가지고 평형을 유지하고 싶어. 단순히 저거 마냥 이 막대의 길이의 중점을 놓으면 어떻게 된다는 거야? 평형이 유지가 되겠어? 안 되겠다는 상식적인 판단이 지금 다 드시잖아요. 그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에? 그러니까 저런 문제, 우리가 풀어야 될 물리 문제에서 나오는 소재들은 어지간하면 전부 다 어지간하면 무조건 이거는 맞춰줄 거고 균일하다는 조건이 깔리는 경우에 그 막대 중력의 작용점은 보장할 수 있습니다. 어느 장소로? 중점이라고 표현을 하면 조금 부정확해. 그건 수학에서 쓰는 표현이고 중점 대신 이제 물리에서 좋아하는 표현은 뭐로 이제 고정을 할 거야? 그것에 그 물체 내부의 무게 중심이라고 표현을 할 거야. 무게 중심이라고 표현할 거야. 수학에서 쓰는 무게 중심이라고 하지 마. 그리고 제가 삼각형의 무게 중심 정의는 대충 알거든요. 기억하거든요. 아직도. 가계의 이등분선의 교점이고 그리고 세 그거를 2대1로 내분하는 점의 교점 이렇게는 알고 있는데 사각형은 모르겠어요. 까먹었어요. 아무튼 수학에서 사용하는 그 정의랑은 좀 무관해요. 정의랑은 무관하고 이거는 용어 한 개는 알고 가시면 좋다. 무게중심을 앞으로 줄여서는 뭐라고 부를 거냐? 영어 단어 센터 오브 매스의 약자를 써서 보통은 CM이라고 부를 거야. CM. 균질한 물체 내부에 중력이 작용하는 작용점의 위치는 그 물체 내부에 뭐라고? CM이라고. CM. 뭔 말인지 알았지? 그러면 했던 작업 다시 해보자. 여기가 몇 뉴턴? 30뉴턴. 여기가 축. 막대 길이 얼마랬죠? 막대 길이가 총 3m라 그랬으니까 절반만 끊으면 1.5고 거기서 받침대가 1m 위치에 있으니까 이 막대 무게 중심까지 거리는 0.5m가 바로 나오겠죠? 맞나요? 그러니까 작용점과 회전축 사이의 길이 비율이 2대1이 나왔으니까 막대 자체의 중력값이 얼마가 나와야 토크 평형이 맞아진다는 소리야? 막대 자체의 중력은 60N이 나와줘야지 될 거라는 소리야. 그래서 뭐 기억이 맞고 그래서 디귿이 틀렸다 이건 바로 되고 시계 방향 돌림 힘의 크기 시계 방향 토크 크기 물어보고 있어. 시계 방향이면 얘랑 얘 중에 누구만 고르면 돼? 얘만 고르면 되죠. 여기 실제 길이가 비율상 0.5였다. 비율상 1이었다는 거 실제 길이는 0.5입니다. 그러니까 뭐 저것도 그냥 단순히 거리랑 힘 곱셈을 해주시면 m 곱하기 10 좀 지저분하게 나와 있는데 m 곱하기 10이 거기 중력 말하는 거거든. 우리가 미리 숫자로 찾아놓은 이게 거기 그 니은선지의 중력이란 말이야. 2 곱하기 mg가 아니고 그러니까 뭐야? 2분의 1 곱하기 mg야. 뭐 이 정도 대답은 쉽게 할 수 있을 것 같아, 그지? 하나. 자, 그러면 좋다. 이제 현실의 사례로 왔다. 현실에서는 뭐가 있다, 다들 물체가. 현실의 물체들은 당연히 질량이 있을 것이니까 센터 오브 매스에 작용하는 그 물체, 그 막대 자체의 중력까지 고려하는 문제까지 봤으면 이제 내신 물리 문제
정도 커버할 수 있는 소재는 다 본 거겠지. 토크에서. 안타깝지만 아직 하나가 더 한 발 남았다. 한 발 남았다가 아니고 사실 두 발 남았는데 아마 한 발까지밖에 못할 것 같다. 9번 정도 나오면 내신 소재로는 그래도 이제 할 만큼 하고 있네라는 소리가 나오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 일단 시간 딱 30초 드릴 테니까 문제 빨리 읽어봐요. 풀리지 마시고. 아까 확인해 봤는데 백신고 시험 문제 해설하는 거 마이크가 꺼져 있더라. 씨발. 다시 찍어. 백신고 버리고 백석권 해설을 찍은 거. 백신고에서 혹시 다시 봐야 되는 사람 없죠? 아니 근데 찍어야 될 것 같아. 딴 거는 뭐 안 해도 20번이랑 앞에 좀 필요했던 건 찍어야 될 것 같고. 어이 봐봐. 막대 질량이 몇 킬로야? 0.5고 중력 가속도가 10이야. 그러니까 막대 중력은 몇 뉴턴이라는 건 일단 바로 기계적으로 지금 계산하셨어야 돼. 5뉴턴이라는 건 계산하셨어야 돼. 그리고 아까 사실 말하려고 했는데 타이밍 놓쳤네. 어이 봐봐. 지금 나는 어디까지나 칠판과 분필이라는 편리한 도구에 의존하고 있으니까 이렇게 그냥 막대에다가 직접 힘 화살표 표현해도 되는 거잖아. 물리 투 수능에 응시를 해본 모든 경험자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말이 있어. 만약에 실제 지면상에다 그림에다가 이거 직접 화살표 표시하면 그냥 뭐 된대. 완전 큰일 난대. 그분들 증언으로는 내가 물투 수능을 직접 응시해본 건 아니까 나도 어디까지나 목격담인 건데 그냥 막대 그림 별도로 밑에 그려. 알았어. 그나마 평가원 시험지니까 해상도 겁나 좋은 그림에서도 그런 증언들이 막 쏟아지고 있는 한국에 니네 학교의 인쇄 품질을 믿어 안 믿어? 한국 거는 믿어도 되는데. 아니 그러니까 대부분의 학교에서 이상한 해설 인쇄가 나오잖아. 그림이. 그 흐릿한 그림에다가 화살표 직접 썼는데 처음부터 정확하게 다 썼으면 상관이 없을 거야. 근데 안 그럴 확률이 높잖아 솔직히. 그거 했다가 지워가지고 뭔가 지우개 그 흔적이 남아있는 지저분한 상태에서 다시 뭔가를 해야 된다. 대단히 막막한 느낌이 될 거거든요. 실제 니네가 중간고사를 치르고 왔는데 이 소재 문제를 틀렸는데 틀린 이유가 뭐 모자라서 뭐 부족해서 틀린 게 아니고 그림을 그렇게 그려서 틀렸다. 그럼 좀 맞아야 돼요. 아주. 그러니까 이 어드바이스 지금 한 말 우스갯소리로 한 거 아니고 진지하게 한 말이니까 지키시고 그림 그냥 따로 그리라고. 알았나? 당신들이 지금 모르는 건 누구의 중력을 몰라. 물체의 중력을 몰라. 모르니까 미지수 일단 X로 한번 잡아봤어 저렇게. 또 근데 모르는 게 하나 더 있어. 사실 뭐도 몰라? 줄로 잡고 있으니까 줄에 의해서 뭐가 여기에 발생하고 있는데 줄이 막대를 지지해주는 뭐가 있겠어? 장력이 있겠지. 장력 끼워야 뭐 X로 쓴 적은 항상 텐션으로 썼으니까 저렇게 내가 배치를 하겠지. 맞나? 당신들이 지금 알아내야 되는 그 문제 풀이하기 위해 알아내야 되는 힘이 몇 개라고? 알아야 되는데 모르는 힘이 몇 개, 알아야 되는데 모르는 값이 몇 개? 2개야. 2개지? 대충 그러니까 흐름은 이제 파악을 해야 된단 말이야. 미지수가 몇 개야? 미지수가 2개니까 뭐도 2개여야 돼. 뭐도 2개여야 된다는 소리를 지금 하고 있어. 수식도 2개가 돼야 된다는 소리를 하고 있어. 그지? 그러니까 사전적으로는 어떻게 풀어야 되냐면 사실 지금 쓰는 건 따라 적지 마세요. 사전적으로는 사실 수식 2개를 세워야 되고 일반적으로는 그 수식 2개를 세울 때 한 개씩 평형식이 들어가면 돼요. 하나가 뭐가 들어가면 되고 어쨌거나 평형이 맞춰졌다고 했으니까 알짜인 합도 0이어야 되고 뭐의 합도 0이어야 되는데 토크합도 0이어야 된다는 거 아니야. 사전적으로는 적지 말라고. 사전적으로는 힘 평형이 맞춰져야 된다는 건 뭔 소린데 텐션 하나가 지 혼자 뭘 다 커버해야 된다고. X에다가 15뉴턴 합산되는 중력값은 텐션 하나가 다 커버해야 된다는 소리잖아. 맞지? 그러니까 체감해봐. 막대 그림 따로 빼서 그리니까 되게 간명하게 깔끔하게 딱 알겠잖아? 근데 그 다음으로 추적해야 되는 대상이 그럼 뭔데? 토크 합산이 0이라는 거잖아. 토크 합산이 0. 토크 합산이 0이다라는 거를 추적을 하기 위해서는 어쨌거나 수식으로 표현을 하기 위해서는 먼저 뭐가 있어야 되는데 그 회전에 기준이 되는 위치를 잡아야 돼. 기준점이 아니라 사실은 뭐 말하고 있는 거야 한 글자로. 그래서 축이 어디냐를 지금 내가 말을 하고 있는 거야. 축이 어디냐. 맞지?
축이 어딘데? 축이. 뭐 왠지 인간의 어떤 보편적인 심리상으로는 어디를 보통 잡고 싶으니까 중심을 축이라고 잡고 싶다라고 했을 때 그러면 저기를 잡은 순간 내가 막대 전체 질량이 60이라고 했으니까 오른쪽 절반의 길이가 30cm일 것이며 여기서 텐션이 작용하는 거리까지가 한 20cm 나올 거고 여기가 10cm다. 그러면 길이 값을 전부 다 표현을 할 수가 있잖아 지금. 맞죠? 그러니까 엄밀하게 따지면 토크 평형도 세울 수가 있다고요. 식을. 시계 방향과 반시계 방향을 구분해서 세울 수가 있다고. 이 축을 기준으로 했을 때는 시계 방향의 토크는 누구랑 누구야? 얘가 하나 시계 방향이고 누구도 토크야. 누구도 시계야. 장력도 시계 방향이야. 따라 쓰지 말랬으니까 그냥 풀로만 잘 따라와봐. 그러니까 텐션의 거리가 얼마? 텐션까지 거리가 비율상 2고 거기에 더해줘야 되는 같은 방향 토크는 비율상 얼마짜리? 1짜리 10N의 토크가 총 얼마? 계속 시계라고 표현하고 있네. 죄송합니다. 전부 다 무슨 방향? 전부 반시계 방향 토크가 이렇게 있을 때 그거하고 뭐가 평형을 지금 맞춰주셔야 된다고. 비율상 거리 3에 떨어져 있는 X의 중력에 의한 시계 방향 토크가 평형이 맞춰줘야 된단 말이야. 맞지? 그러니까 사전적인 풀이 지금 몇 개 보여줬어? 2개 띄워놨어. 계산은 할 수 있을 거 아니야. 미지수 2개고 12개니까 당연히 나올 거야 답이. 그건 의심할 수가 없다고. 맞나? 그래서 하고자 하는 얘기가 뭐냐? 앞으로 이렇게 안 푼다. 이렇게 풀지 말라는 거다. 사전적으로 했다. 사전적으로라고 했다. 내가 뭐 언제 뒤에선 사전적으로 풀었어? 안 풀었잖아. 봐봐. 토크 평형 맞출 때 우리가 쓸 수 있는 개꿀 아이템이 하나가 있어. 엄청 좋은 메리트 있는 아이템이 하나 있어. 만약에 한번 뭐가 맞춰졌다면 한번 어느 위치에서도 얘가 한번 맞춰졌다면 특정 물체, 특정 개에 대해서 토크 평형이 단 한순간이라도 맞춰졌다면 대단히 편리한 정보가 뭐가 있냐. 한번 평형이 토크 평형이 맞춰진 막대 내부에서는 축의 위치를 어디로 볼 것이냐는 것은 철저히 내 임의로 정할 수가 있습니다. 에? 내가 처음에 저 주황색 지점을 축으로 볼게라고 한 건 어디에 의존한 결과였어요, 사실은. 문제에서 저기를 축으로 보라고 한 적도 없어요. 그냥 내가 뭐에 의존해서 간 거야. 인간의 보편 상식에 의존해서 왠지 중앙이 축이어야 될 것 같다는 그런 느낌에 의존해서 간 거잖아. 맞나? 맞지? 그러면 안 된다고. 생각 좀 해보자. 생각 좀 해봐. 생각을 한 번만 해봐봐. 자, 다시 한번 말하는데 토크 타우를 구성하고 있는 사인을 무시했을 때 R 곱하기 F인데 R이 뭐라고? 뭐와 뭐 사이의 거리? 뭐와 뭐 사이의 거리? 축과 힘의 작용점 사이의 거리잖아. 맞지? 내가 지금 구해야 되는, 해결해야 되는 미지수가 T랑 X야. 텐션이랑 X야. 내가 그러면 만약에 임의로 축을 어디로 잡았어? 어차피 한번 토크 평형 지켜졌다면 축의 위치는 내 쪼대로 설정해도 된댔으니까 만약에 내가 축을 여기로 볼래요 라고 내 쪼대로 선언을 했어. 그 순간 저 축과 텐션의 작용점 사이 거리가 얼마가 되는데? 내가 이렇게 새로운 내 축의 위치를 내 마음대로 새롭게 설정을 했어. 저 순간 누구와 누구 사이에 텐션과 텐션의 작용점과 축 사이 거리가 얼마가 됐냐고. 0 된 거 알겠지? 이 순간 뭐가 되는 거야? 그냥 내가 누구의 텐션을 계산할 필요가 없다는 소리야. 여기를 축으로 내 쪼대로 놓으면 일단 토크 계산할 때 너무 무시해도 된다는 거야. 맞죠? 그러면 봐봐요. 새롭게 설정된 저기 토크 위치 기준으로는 보니까 왼쪽에 있는 힘 두 개가 전부 다 반시계 방향으로 같은 토크 만들 것 같거든. 시간 좀 내줘봐. 그러니까 여기 기준으로는 여기까지 거리가 얼마로 세팅됐어? 30이 됐어. 비율상 상거리가 10N에 해당하는 토크가 있을 거고 비율상 얼마짜리가? 비율상 2짜리가 5N에 해당하는 토크가 있을 거야. 맞죠? 그거에 대항하는 반대 방향에서 발생하는 시계 방향 토크는 얼마가 있어야 돼요? 10cm가 여기 남아 있었을 거니까. 그래서 거리 비율상 1에 해당하는 힘이 얼만큼 걸리고 있다. 지금 얼마인지 모르는 x만큼으로 걸리고 있을 거다. 이렇게 계산이 돼야 된다. 지금 텐션값 구했어 안 구했어? 들어오지조차 않았어. 근데 일단 토크 평형이라는 소재만 가지고서 도구만 가지고서 일단 x가 몇 뉴턴이다라는 걸 찾아냈어. x 40뉴턴이라는 건 찾아냈어. 맞지?
그럼 일단 순서를 뭘로 잡았다고? 토크 평형 가지고 이거 먼저 딱 구해낸 다음에 그러면 여기 값이 40으로 결론이 났으면 뭐 여기는 10이었을 거니까 그러면 그걸 다 커버해줘야 되는 혼자서 다 커버해주셔야 되는 저 텐션의 값이 또 얼마로 나오게 될 거다? 55N으로 그냥 순차적으로 계산이 끝나는 거란 말이. 최대한 꿀 빨려고 노력을 하셔야 돼요. 아시겠어요? 토크 잡을 때. 그러니까 마지막에 오늘 가져가셔야 될 교훈이 뭐라고? 한번 평형이 지켜졌다면 축의 위치는 내 쪼대로 정한다. 가장 편리한 위치를 정하셔야 된다. 알았어? 최대한 미지수를 줄일 수 있는 방향으로.